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실전 투자답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4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좀 한마디 한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파월 의장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시장이 과열되는 걸 별로 원치 않거든요. 금리 인하 시켜놓고 시장이 과열돼 버리면 상당히 더 부담스러운 것이 그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또 생각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들어와야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지금 178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여러분들 실제로다가 18개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7개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또 월간 또 수익은 또 다 챙겨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또 10월을 위해서 진행하는 걸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참 전략적으로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를 하다 보면 여러분 특이한 점이 좀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일진전기까지 우리가 쭉 체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저게 무슨 원리로 작동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AI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파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즐겨 나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은 AI 분야가 있을 거고요. 방산, 조선,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고요. 섹터적으로 또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는 또 연말 장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나치게 높은 구간에 매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낮은 구간에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평단 조절하면서 연말까지 가는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관련된 중에서 팹리스 중에 성장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낮은 구간에 매수했다 그러면 충분히 또 드리블 해서 가시는 것도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채널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가면서 한 번 더 들어올 때 또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거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닌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시간을 두고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또 목표까지 도달이 되면 그때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AI, 조선, 방산,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이런 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에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포트폴리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9월도 한번 진행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반성할 건 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종목을 다 우리가 수익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몇 종목 정도를 수익을 또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더니 에버기린 로키님 같은 경우는 17개 종목, 모든 종목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네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낸다, 높게 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 방식, 사실 우리 가랑비는 아니죠. 가랑비 정도는 뭐 5% 안쪽에서 수익 내는 걸 가랑비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맞추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갖다 만들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딱 하나 현재까지는 손절 의견 드린 것들은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해요. 케이스가 어떤 분은 드리블해서 계속 가실 거고, 어떤 분은 평단 조절 낮춰서 수익을 더 만들어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저는 가장 또 불편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이유는 시간이 3개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그 정도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충분히 현금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현재까지는 178개 종목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고요. 손절 의견은 15개 정도 드렸는데 이 15개 정도가 손실이 제일 컸던 게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7% 대주전자 제외할 때 오버행 떨어질 때 말입니다. 그때 가장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건 그런 것들이고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5% 안쪽에서 손절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재고 정리할 게 두 종목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도 진행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서 순환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게 권리적 거리는 거, 물레방아 도는데 물레방아를 갖다 어떻게 돼요? 도는 속도를 갖다가 권리적 거리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 아프다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요?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건데 뭐 글쎄요.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번 달에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테크행이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ISC 같은 경우를 조금 일찍 수익 실현한 부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을 그 사이에서 또 만들어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먹었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한테 기회는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10월달 우리가 워킹데이가 짧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AI가 전기를 많이 처먹는다. 이 과정 속에서 나온 전체적인 어떻게 돼요? 카테고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발, 영국발 관련된 부분에서 원전 협력 이런 부분도 같이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뭐 300기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있는 것들인데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익이 어떠니 뭐니라고 얘기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비티가 하고 수 있는 EPC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강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직전 한 10년 동안은 원전 관련된 거 부분이 대부분 관심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갖다가 이제 관련돼서 건설이나 또 장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이 대부분 어떻게 소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해 오고 기술을 개발해 온 것이 지금이 와서 빛을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모쪼록 저는 7만 원 이상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보고요. 그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드리블 해서 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살짝 우리가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이땐 잘한 거,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만 해도 충분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눌리면 매수 세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블 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좀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또 수익을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I 같은 경우는 어제 신규 편입 진행했지 않습니까? 오늘 수급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5% 이상이 움직이는 패턴이 확실히 많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또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땐 크게 올라온다. 그래서 적당하게 마이너스 한 5%, 10%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고 드리블해서 나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HRSG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60%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발전소에 있던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화력 발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회사가 성장을 안 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정 시에서는 매수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럼 원전은 10년 동안 건설하는 공기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예, 바로 LNG 발전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LNG 발전 설비는 BHI가 잘해요, 못해요? 예, 잘합니다. 그러니까 S&T 에너지하고 BH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또 관심 있게 또 봐주시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S&T 에너지보다는 BHI를 훨씬 더 인기를 더 많이 끌고 있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시작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S 오늘 좀 하락을 하는데요. 쫄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쫄면 안 된다. 사실은 상법 개정 부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아침에 또 일찍 또 체크해서 또 보내주신 또 회원님도 뭐 감사합니다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오늘 제가 체크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오늘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 LS가 같이 늘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코오런 같은 경우도요. 제가 왜 오르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브리핑 시간에. 이거 이상한데? 왜 뉴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종목을 정리하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또 제가 볼 때 비중 확대 쪽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LS는 시간을 좀 두고 가자. 중기적 플랜의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중기적 관점 하나, 그 다음에 상법 개정 테마가 들어와서 또 상승해주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상법 개정 부분은 어쨌든 조금 소강상태로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고 포트폴리오에서 뺄 만한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효성중공업 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해봤자 몇 분 안 사.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뿐이군요. 다 이게 주당 단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환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도 분위기가 상당히 같이 가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개인 수급들이 따라 붙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LS 바이오 솔루션 아직 정부가 발주 프로그램 이런 거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내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왜 터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봅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좀 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국가에서 이쪽 관련된 거,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국가 회의가 좀 있으면, 그럼 내일은 또 빨간불일 거고, 오늘은 또 눌릴 거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겁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AI가 전기를 많이 처먹고 있다.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컴퓨팅 이런 쪽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시 켜놓는 전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저부터도 지금 노트북 켜놓고 여러분들 방송 장비 켜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시적이지만 초창기에 만들어낸 것들은 연비나 효율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자, 해저 케이블 부분. 제가 지금 또 다시 보고 있는 것은 LS 에코에너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LS 시리즈가 너무 많다고요. 뭐 LS 시리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편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 가급적에 배제하는 게 뭐냐면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도 탄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주가도 탄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자, 1년에 한 번 정도 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면 그 탄력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탄력성이 1년에 한 번 오는 것들은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주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스윙 롱션 거래가 가능하다. 자, 신성 ST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SS 관련된 부분에서 별로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어때요? 시장에서 조금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쫄아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원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비중 확대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고 이것도 ESS 관련된 내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잘 성과를 낸다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2차전지 쪽에서는 이거하고 저 LFP 배터리 그죠? 이쪽 관련된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꿈이 있는 전고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선 SD는 하나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주식은 항상 내리고 나면 올라오게 되어 있는 내용들
아주 안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눌림이 들어오면 다들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매수 들어오면 다시 또 리바운딩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진전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LS엘렉, 뭐 LCD 현대엘렉, 효성중공업, 뭐 결과적으로는 뭐 변압기 관련된 부분, 전력 선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 4대장을 갖다 빼뜨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가장 조정을 많이 받고 가장 지금 빌빌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종목이 좀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또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4일전기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4일전기 우리가 보면 연초엔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또 12만원, 11만원 찍고 있으니까, 야,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 다 그 종목이 4만 5천원 갔을 땐 여러분들 거의 또, 어떻게 돼요? 상당히 슬픔을 또 겪으시지 않았나. 6만 원은 갑니까? 7만 원은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6만 원 이상은 분명히 올라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3분기, 4분기 때 캐파 늘어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또 열정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쏠림이 들어올 땐 지나치게 쏠림이 들어와서 팔로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롱숏하고 스윙 거래 같은 경우는 장이 대체적으로 막 상승해 나가면요. 사실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평장에서는 월등히 또 파워풀하게 여러분들 또 만들어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거래 방식마다 조금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CI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싸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됐으니까 간략하게 여러분들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을 잡았을 때는 꿈이 시장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 드린 거 대부분 뭐예요?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또 분야겠죠. 시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뭐 이 부분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쪽 아래쪽 조금 들어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해 나가자. 하방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상방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방만 우리가 열어두고요. 평단 조절할 준비를 항상 하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들어오겠죠. 뭐 세상에 1년에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윗단으로 튀지 않은 적은 없어요. 다만 시점이 중요하죠. 3개월이냐 4개월이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12월까지는 안 튀다가 1월 달에 튀어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몹시 앵글을 했죠. 12월까지 안 튀니까 아예 다른 거 합시다. CES도 있고 막 그래서 사실은 CES 오기 전에 한번 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까지가 그 전에 답이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아픈 건 저도 싫습니다만 주식은 주식이니까. 라이진 엑스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리뷰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전기전자 방산 부분에서 MOU 지금 체결한 거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된다. 또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뒤를 미루냐? 급하다 지금. 빨리 뭐 또 드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그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꾸 계획을 뒤로 프로젝트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뭐 이런 우려 섞인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우려도 참 많이 해요. 어쨌든 제가 볼 땐 여기서 지금 이것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화살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기간이 한 달이 넘어요. 사람들이 안다 이거죠. 체크업을 해보면 여기서는 매수를 해주고 버텨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평단 내려가면 평단 조절 10% 정도 비중 확대 진행을 해가지고요. 평단 조절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 주 정도쯤에 진행할 생각을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홀드인 거죠.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29,750원 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직전 60일 평균 매수 단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60일이면 바로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매수 단가가 걔들도 그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떨궈드리면 우리가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여기서 아래쪽에 여기까지 오잖아요, 혹시라도. 그럼 평단 조절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자, 27,500원 정도 들어오면 여러분 한 4,000원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2,000원 다운 시켜주면 얼마입니까? 예, 우리 충분히 28,000원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전 답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개념이 뭐예요? 야, 6개월이냐, 1년이냐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니까요. 지금 교환사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법을 부린다라는 내용을 또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또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으로는 해야 될 거예요. 안 하게 되면 분위기 다 깨지거든요. 자, 그래서 국회는 일을 좀 빨리빨리 해주고 뭐 맨날 뭐 법사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법만 드는데 참 법만 알아. 세상을 모르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정치라는 것이 상대 공론을 갖다 다 포함해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이렇게 한눈에 착 알 수 있는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지휘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드리블 가야죠. 뭐 이번에 못 먹으면 다음번에 또 먹으면 되니까. 세상은 계속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T판 같은 경우는 CDMO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 이게 보통 이 관련된 거, 생물보안법 관련된 거 10월 달에 나올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9월 달에 우리가 수익 내려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국회가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죠, 미국은. 예, 의회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시간을 보면 10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CDMO 관련된 부분에서는 10월 달, 11월 달에 조금 이슈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서 가시고, 뭐,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고서 뭐 여기까지는 열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오면 우리 겁내지 맙시다. 비중 20%면 항상 우리 40%까지 업사이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블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는 걸로 생각해 줍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중간중간 매수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상당히 힘들게 올라가는 면이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점은 뭐 바이오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다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가고 말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구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력, 그다음 방산 이쪽에서 구리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 레벨을 갖다 깨트릴 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구리 가격이 그렇다고 하락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구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빼겠어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홀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는 답을 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물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저는 이쪽 부분도 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거 많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지금 5천원만 가도 기본 수익률 나오니까 5천원 이상 올라가는 이 과정, 5,250원 요 사이 정도 보는 게 이 갭이죠. 여기를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냥 한번 치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엉뚱하게 근데 풍산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이 좀 치고 달려주면 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벼운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한 건데 아직은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오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 구리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배제시키면 됩니다. 지금 뭐 4,775원이나 뭐 4,570원이나 뭐 뭔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가 좀 길었네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